그럼 이제부터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 인사부터 드려야겠는데요. 저는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합니다. 해연유학원은 이제 91년부터 설립돼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폴, 홍콩 등을 담당하는데요. 주로 저희는 이렇게 어학연수보다는 정규대학교,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패스웨이, 조기유학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블로그에서는 이제 보통 지니아빠라고 해서 제가 글들을 좀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저의 글들이 좀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이제 질문, 이건 이제 노트북 화면이긴 한데, 질문창에 Q&A란에 이제 채팅처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제가 이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못 보면 이제 맨 끝에 이제 Q&A 시간이 있습니다. Q&A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Q&A 시간에 또 이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이제 중간에 생기는 질문이라도 미리 이제 질문을 올려놔 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대학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설명회인데요.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도 미국의 대학교 중에 일종이죠. 한 종류이죠. 미국의 대학교는 과연 학교가 이제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그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사립대학교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대학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립대학교들이고 사립대학교들은 이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대학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립대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요. 우리나라도 사립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2년제 컬리지가, 이거 통계는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데 2016, 2017 통계입니다. 통계인데 2년제 컬리지가 1,528개가 있고 4년제 대학교들이 2,800개가 거의 한 3,000개 가깝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4,300, 4,400개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항상 변하는 통계니까요. 그만큼 2년제, 4년제 대학교 숫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뒤에 보는 랭킹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대학교 랭킹이 이제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나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미국의 대학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요새는 다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을 쓰고 있긴 한데요. 미국은 그냥 컬리지라는 이름도 많이 씁니다. 그냥 컬리지, 버스턴 컬리지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버스턴 유니버시티가 있고 버스턴 컬리지가 있는데 컬리지라는 이름 쓰는데 컬리지가 2년제 학교인 경우도 있는데 4년제 학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컬리지라고 해서 다 2년제 학교 이건 아닙니다. 2년제 학교도 있고 4년제 학교도 있다.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고요. 인스티튜트라고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MIT가 있죠. 우리 이제 MIT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MIT 유니버시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주로 이제 공대나 아니면 이제 패션 전문 대학교 뭐 이런 데 FIT 뭐 이런 데가 이제 인스티튜트라고 많이 쓰죠. 여기도 4년제 대학교들입니다. 그다음에 그냥 스쿨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니버시티 안에서 단과대학으로 무슨 비즈니스 스쿨, 뭐 로우 스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스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컬리지냐 뭐 유니버시티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 학교가 어떤 학위 과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4년제냐 2년제냐라고 갈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대학교 순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대학교 숫자를 언급했을 때 이걸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약간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보통은 이제 상위권 대학교라고 하면 70위 정도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도 최상위권 이렇게 보면 보통 한 20위권까지를 봅니다. 20위권 중에서 한 19개 정도는 보통은 사립대학교들이고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뭐 시카고 대학, 아이비리그의 이제 하버드, MIT가 이제 요런 데에 속해 있고요. 항상 20위는 이상하게 UC 버클리 아니면 UCLA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은, 최상위권은 완전히 이제 20위권까지가 최상위권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사립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부터 한 70위권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교. 상위권 대학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제 어드미션 굉장히 까다롭고, 어드미션을 제출할 때 SAT가 필수로 요구되고, 높은 내신과 다양한 요구 조건, 그 다음에 액티비티나 과외 활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중상위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상위권 대학교를 한 112, 122 요 상간 정도를 보통 이제 중상위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이제 4,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0위 안에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위 안쪽까지를 보통 리서치 대학교,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교수님들이 논문 활동도 많이 하고 어떤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학교들, 종합대학교 규모도 있고 인지도도, 그래 흔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자면 전국구 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기권까지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위권 이상 대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미국 대학교 순위는 어디서 매기냐면 보통 이제 usnews.com이라고 있습니다. usnews에 이제 이렇게 usnews 유니버시티 랭킹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포브스도 있고 무슨 어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랭킹을 매기는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많고 많이 쓰이는 게 바로 us뉴스의 랭킹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대학교는 이게 이런 명문 대학교도 있고 중위권 대학교도 있고 약간 더 이제 작은 학교도 있고 컬리지도 있는데, 나한테 맞는 이제 대학교,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순위는 중요한지, 유학 후 취업은 어떤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지, 유학 비용은 어떤지,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지 소도시에 있는지, 사립된지 출입된지, 내성적으로 과연 어드미션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정할 때 보시면 주립대학교하고 사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주립대학교는 보통은 이제 규모가 크고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색채들이 별로 없는 대학교들이고요. 학비는 보통 이제 25,000불에서 30,000불 정도, 어느 정도 랭킹이 된다면 그 정도 학비이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그러니까 학비가 이제 2만에서 4만 불 정도 되고요. 학생 수가 이제 25,000명이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뭐 한 만 몇천 명 된 학교도 있고, 뭐 많으면 이제 3만 명에서 정말 많은 학교는 8만 명, 아리조나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8만 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미국 주정부에서 이제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교들은 좀 더 소규모, 예를 들어 이제 교수당 학생 비율이 보통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에 18대 1에서 한 20대 1 이 정도 사이 하는데,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작으면 정말 12대 1 뭐 이렇게 되는 학교부터 한 15대 1 사이입니다. 한 클래스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한 개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가 사립대학교이고요. 학생 수는 대부분 좀 작은 편입니다. 학생 수가 그 3,000명 이하인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3,000명 이하인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작은 학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한 6,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학비는 대부분 사립대학교는 비쌉니다. 35,000에서 5만 불 정도 합니다. 대신에 장학금들이 좀 꽤 많은 편입니다. 이에 그 졸업생들의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편에 장학금이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주립대는 사실 장학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더라도 아주 이제 일부만, 원래 이제 학비가 작으니까 싸니까 이제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좋은 스펙으로 낮은 학교를 가면 거의 이제 면제, 100% 면제도 가끔씩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사립대학교고요. 그리고 학교 선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일 먼저는 제가 볼 때는 전공을, 이제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컬리지를 갈 때는 전공 선택을 너무 먼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충 내가 이과 계열 갈 거다, 문과 계열 갈 거다, 인문계열 갈 거다, 경영계열 갈 거다, 이 정도만 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예산 책정이 저도 이제 사실 저희 아들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군대 때문에 잠깐 이제 휴학하고 들어왔는데 그 학교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학교가 좋냐 나쁘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긴 한데 나의 재정으로 부모님의 재정으로 과연 우리 학생을 내 자녀를 유학 보내는데 커버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실히 좀 생각을 해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제 학부모님 중에서 그 굉장히 이제 아버님이 그래도 좀 꽤 대기업에 이제 다니셨는데 아드님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정말 좋은 SAT 성적과 좋은 이제 결과를 내서 이제 여러 학교를 붙었어요. 붙었는데 약간 더 이제 저렴하고 좀 괜찮은 학교가 있었는데 랭킹을 아버님은 굉장히 보시고 내가 아들 하나 있는데 이걸 못 밀어주겠냐 하고 결국 이제 NIU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NIU에서 감당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1년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이제 보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냥 또 미국을 유학하기도 좀 너무 버겁다 이렇게 하셔갖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그러니까 편입이 아니라 거의 신입으로 새로 들어왔죠. 새로 들어왔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어갔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 대학은 아니고 그 밑에 대학이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대학을 가시게 됐더라고요. 그게 결국 이제 처음부터 그냥 잘 플랜을 세우셨으면 좀 더 와이즈하게 그 유학생 생활들을 잘 이어가실 수 있었을 텐데 초반에 너무 무리하셔갖고 이거를 이제 이어가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예산이 감당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재정을 조달할 건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립이냐 주립이냐 지역 결정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나는 추운 지역에는 도저히 못 살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저기 이제 시카고나 이제 이런 데 올라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 뉴욕 위쪽으로 뉴욕도 사실 좀 약간 추운 편인데요. 뉴욕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뭐 중부 지역 가거나 하면 좀 많이 춥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나 아니면 플로리다나 이런 데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역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대도시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소도시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조용한 데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성향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정말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 전공이 앞으로 뭐 이렇게 전망이 많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전공을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건가를 잘 생각해보고 물론 이제 나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전공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는데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정하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제 공대를 난 좋아해요. 뭐 이제 공과 쪽 가고 싶어요. 공대 계열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중에서 약간은 세부 전공으로 그래도 전망이 있는 과를 이제 그 큰 바운더리를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결정하시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나마 전공이 세부 전공으로 약간 전망이 있는 데를 찾으시는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되고 가능하면 국내보다는 약간 선진화된 전공. 요새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AI 관련된 전공들이나 바이오 관련된 전공들이나 이런 거는 한국보다는 그쪽이 이제 미국 쪽이 훨씬 더 발달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새 AI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그냥 억대 연봉을 줘도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전문가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미국에서의 조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한국에서 뭐 이렇게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전공들을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전공들이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다음에 그 루트가 지금 오래된 전공들은 루트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전공도 명도 확실하고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딱 클리어한데 그런 새로운 전공들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약간 뭐 전공명도 약간 이상하고 뭐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쪽을 선택하기도 하고 뭐
그 뇌과학 쪽에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약간들 선진화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전공들을 찾으시는 거가 좀 더 기회를 한국인으로서는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전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 대해서 쭉 이제 개괄 설명을 한 15분 정도 했는데요. 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는지, 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갈까요? 커뮤니티 칼리지를 제가 이제 학생들을 꽤 많이 보냈는데요. 왜 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학비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안 될 때 너무 무리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나마 정말 적은 학비로 갈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칼리지고요. 그리고 입학 조건 이런 거예요. 이제 학생이 열심히 이제 할 의지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부를 좀 실제로 잘하는 학생도 있어요. 잘하는 학생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우리나라 특목고 같은 데서 내신이 굉장히 너무 낮아요. 뭐 8등급, 9등급. 뭐 중학교 때까지 공부 너무 잘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게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의지는 있지만 내신이 이제 이미 이제 너무 망가졌다. 미국 4년제 대학교는 보통은 다이렉트 어드미션을 가시려면 4.0 만점에 GPA 이제 보통 평점이라고 하죠. 4.0 만점에 3.0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등급으로 이제 4등급 정도가 돼요. 밑에 약간 밑에급 학교를 찾는다 그러면 그래도 5등급 정도는 돼야 되고요. 패스웨이나 이런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가시더라도 5등급 내지 6등급이 거의 리미트입니다. 근데 가끔 그 등급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딜 가야 될지 나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될지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겠죠. 세 번째로는 편입입니다. 사실 이제 편입이 커뮤니티 칼리지 자체만 내가 졸업을 한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2년제 나와서 외국인을 고용할 이유가 별로 없죠. 물론 이제 약간 일부의 분야에서는 고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도 2년제 칼리지를 마쳤다 할 경우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거나 어드밴티지가 있거나 영어 조금 잘하는 거 정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도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큰 어드밴티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커뮤니티 칼리지는 편입을 통해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내가 졸업장은 명문대 졸업장을 받아보고 싶다 할 경우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비는 이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죠? 궁금해 하시는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이제 사립대학교는 학비가 1년에 3만 불에서 5만 불. 물론 이제 좀 비싼 학교는 6만 불까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는 이제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장학금을 타면, 장학금 타고 뭐 하고 하면 2만 5천에서 3만 5천 불까지도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 이하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립대학교들도 옛날에는 주립대학교가 굉장히 싼 학교가 많았어요. 진짜 이게 많고 특별히 이제 랭킹이 좀 되는 학교 중에서도 이제 옛날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가 제가 그 제 친한 이제 목사님 아들내미를 제가 이제 보냈는데 그 친구가 갈 때만 해도 1년 학비가 15,000불, 6,000불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험료랑 뭐 다 합쳐갖고 1년에 내는 비용이 한 19,000불 냈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한참 옛날 얘기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미네소타도 점점점 학비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3만 불에 가깝습니다. 3만 불 가깝고 뉴욕 주립대도 사실은 이제 되게 싼 학교들 중에 하나였는데 뉴욕 주립대가 예전에 17,000불, 18,000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25,000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천만 원 가깝거든요. 이제 그렇게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랭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2만 불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2만 불 이하는 거의 없고 정말 싸도 2만 불 정도에서 한 4만 불, 뭐 UC 계열 이제 UC 계열의 학교들은 뭐 4만 불이 넘어갑니다. 4만 불 넘어가는 학교들도 주립대학교 중에서 미시간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이제 비싼 학교들이 많아졌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비가 많이 올랐는데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000불에서 10,000불 정도를 합니다. 이제 학교나 주나 뭐 이런 조건에 따라 내가 이제 물론 이제 이 학비들은 보통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점을 신청하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이게 뭐 내가 학점을 좀 적게 신청하면
우리나라 그냥 한 학기 얼마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점당 얼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5학점을 선택하느냐, 12학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커뮤니티 칼리지가 1년 학비가 7천에서 10,000불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학비보다 약간 더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는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이제 이렇게 자녀 학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녀 학비를 해외 유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때 우리나라에 있는 한 연고대 정도의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면 대부분 그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혹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이제 학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2년 동안은 열심히 절약을 좀 해서 편입을 한 후에 남은 2년,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이제 물론 1년만 하고 편입해도 되고 2년을 다 하고 편입해도 되는데 어쨌든 2년은 좀 절약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남은 2년에 좀 더 투자하자. 명문대 갔을 때 돈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좀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4년제를 갈 수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는 어떻게 입학을 할까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어떤 조건이 입학할 때 필요할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해도 커뮤니티 칼리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학을 받아줍니다. 주법상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 칼리지가 원래 이제 설립된 의미가 뭐였냐면요. 그 주의, 그 도시의, 그 카운티의 지역 주민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이 학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만들어진 거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그 커뮤니티 지역 사회의 컬리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어도 만 18세만 넘으면 누구나 입학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 18세만 넘으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신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검정고시 졸업이면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졸업을 안 했어도 이런 학생이 한국 학생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만 18세만 넘으면 다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는 제가 토플 70점이라고 보통 써놨는데 보통은 이제 70점까지도 안 갑니다. 정말 낮은 학교는 45점도 제가 봤어요. 어디 시골 구석에 가면 45점, 50점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점수 맞으면 수업을 못 들어갑니다. 솔직히 수업 못 들어가고요. 70점을 맞아도 68점이 보통 70점 별로 없고 68점이 이제 보통 리미트인데 68점 맞아서 수업 따라갈 수 있냐? 빡빡합니다. 많이 빡빡해요. 그래서 보통은 점수는 그래도 토플 점수는 70점 이상 정도 내가 맞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은 안 봅니다. 내신이 뭐 8989, 뭐 7878 이렇게 등급이 나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내신에 대해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 플러스 영어 점수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영어 점수가 없어요. 영어 점수가 없어도 자체 어학연수 과정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어떤 학교든 물론 뭐 없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는데 어디 찾아보면 정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다 자체 어학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점수 없어요. 하지만 입학하고 싶어요 하고 지원서를 내면 그래 너 입학 허가서 나왔어. 하지만 영어는 듣고 와야 돼라고 조건부 입학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입학 허가를 받고 비자를 내고 들어가면 현지에 가서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영어 테스트를 해서 너는 레벨이 3이야. 레벨이 4야. 그러면 어학연수를 뭐 4개월, 한 학기 아니면 2학기 정도 듣고 우리 본과정에 들어오면 돼. 혹은 한 학기 어학연수 듣고 한 학기는 어학연수 플러스 몇 회 학점 듣고 이렇게 들어오면 돼. 라고 해서 조건부 입학 허가가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얘가 영어 점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차라리 한국에서 그냥 영어 학원에서 영어 점수를 따는 것도 괜찮긴 한데 한국에서 영어 학원에서 딴 점수가 사실은 영어 실력하고 반드시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영어 점수는 높지만 토플 점수는 높지만 영어는 수업에 따라갈 만큼 점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 영어 점수 되고 그냥 부족한 대로
가서 레벨 테스트 보고 한 학기 내지는 두 학기 정도 영어 연수를 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체 어학연수가 없는 경우에 내가 자체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데 그 도시보다는 약간 더 큰 대도시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좀 하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사설 랭귀지 스쿨들이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조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설 랭귀지 스쿨 들어가고 몇 레벨 이상이 됐다.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냥 바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학연수 먼저 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여러 가지 선택을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전공 분야는 이게 뒤에서도 좀 약간 관련된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전공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전공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배우는 거는 전공의 기초 과목, 선수 과목만 배우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전공에 대해서 과목만 몇 개만 선수 과목 해당하는 것만 몇 개만 있으면 어떤 전공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편입하려고 타겟하는 그 대학교가 일부 대학교들은 그 1, 2학년 때 아예 전공 과목을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디지펜 같이 이제 게임 디자인 학교 이런 데는 1, 2학년 때 아예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전공 과목을 배워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FIT 같은 경우도 1, 2학년 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들은 게 학점 인정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얼마큼 많은 학점이 학점 인정이 되냐는 그 대학교들마다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편입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칼리지만 나와서 미국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할 게 별로 없고 한국에 들어와도 별로 할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2년제를 나오면 한국의 대학교에 편입 신청도 한국도 편입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요. 이 한국 대학교 편입을 이제 가능은 하지만 한국 대학교들이 편입 쿼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들어갈 만한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를 편입은 가능하지만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2년제만 갖고 와서 한국에서 할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대부분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간다 그러면 편입을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동그라미가 먼저 나왔네요. 자, 이거 미국의 이제 교육제도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뭐 이게 표가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주황색 밑에 이제 그 맨 밑에 거는 이제 초등학교 교육이고요. 그러니까 주황색이 이제 세컨더리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고, 하늘색이 대학교 교육입니다. 대학교 교육인데 이게 배철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배철러스 디그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사 과정, 4년제 학위 과정이고,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는 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가서 두 가지 루트를 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트는 직업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직업 전문 교육만 받고 싶다. 근데 받아도 크게 쓸모가 많이 없어서 이제 안 받는 것 뿐이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용접이나 뭐 있을까요? 호텔 경영은 뭐 받고 편입도 가능한 게 약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범용성이 있는 전공이긴 한데 그런 것들. 그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그 항공정비 뭐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는 약간은 2년제지만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이제 몇 개 있고요. 근데 외국인은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약간 더 까탈스럽게 보는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커뮤니티 칼리지는 우리나라 전문대는 직업교육을 위해서 하지만 외국인들은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라고 해서 이게 편입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아예 편입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뭘 배우느냐? 전공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을 가겠다. 경영학 그 4년제 3, 4학년 때 필요한 예를 들어 미적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함수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영 기초 그다음에 이제 수학 매스매틱스 뭐 이거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은 미국 대학교 4년제 미국 4년제 대학교의 2년은 첫 2년은 제너럴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기초 과목이나 전공 선수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플러스 교양도 같이 배우죠. 뭐 미술도 좀 하고 음악도 좀 하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뭐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충 60학점 정도 됩니다. 60학점 정도 되고
3, 4학년은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한 60학점. 그래서 보통 120학점 정도면 이제 졸업을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때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외국 학생들은 이런 편입을 위한 과정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위한 과정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미국 대학교는 편입이 이제 흔하냐, 뭐 편입을 많이 하냐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은 이제 버락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전에 계시던 분이 바로 이제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이제 학부를 콜롬비아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석사는 이제 하버드에서 로스쿨을 졸업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모르시겠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한 건 아닙니다. 옥시덴탈 컬리지라고 해서 리버럴 아츠 대학교입니다. 4년제 대학교인데 LA에 있는 거고요. LA에 있는 옥시덴탈 컬리지를 먼저 입학을 하셨다가 편입으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을 하버드를 간 겁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약 44% 정도가 편입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서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보다는 거의 반수가 딴 학교에 가서 이렇게 편입한 학생이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교를 못 들어간 학생이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옆에는 이제 팩트는 사실, 미스는 신화 내지는 거짓, 뭐 이런 거죠.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체크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내가 학비를 줄이려고 일부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통 미국 대학교를 가면 부모님들이 학비를 다 대주잖아요. 미국은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많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너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학비도 벌고 공부도 하고 학비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 저렴한데, 그 우리나라 학생들은 1년에 이제 10,000불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굉장히 쌉니다. 1년에 한 3,400만 원이면 학비 다 끝나거든요. 내국인이기 때문에 더 싸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먼저 갔다가 알바도 하고 일도 좀 하고 중간에 이제 약간 좀 힘들면 좀 휴학도 하고, 그래서 한 학기 좀 쉬었다가 또 일하고 돈 모아서 또 다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년제를 꼭 못 가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혹은 약간은 한번 내가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려고 일부러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학생이 4년제 편입이 어렵나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편입이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큼 쉬운지는 제가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은 좀 나이가 많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립니다. 외국 학생들은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요. 미국 학생들은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은 이제 대학 진학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좀 하다가 내가 좀 약간 전문적인 이제 직업을 갖고 싶어, 내지는 이제 4년제 대학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가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든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자체가 트랜스퍼 디그리, 그래서 편입을 위한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칼리지 안에서의 전공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커뮤니티 칼리지 갈 때 공대 계열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뭐 갑자기 경영 계열이나 아니면 뭐 딴 데 뭐 인문 계열로 뭐 심리학을 갑자기 하고 싶어요 했을 때는 선수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좀 더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에서 전공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제 지원할 때 보면 전공을 이제 적는 란이 있어요. 전공을 적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undecided라고 되어 있는 전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2학년 때 정도는 전공을 4학년 때 편입할 전공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수 프리리퀴짓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까 하나 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교 편입이 2학년을 마치고 딱 3학년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학년제로의 편입인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3학년을 가는 겁니다. 뭐 4학년 갈 수 없고 2학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딱 2년 이상 마쳤으면 이제 3학년 가는 거 이렇게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학점이 옮겨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만 마치고 편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학기 마치고 편입해도 괜찮습니다. 네 학기를 마치고 2학년 다 마치고 편입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립대, 뭐 CSU나 UC 계열 대학교들은 4학기 이상, 60학점 이상의 이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만 꼭 2년을 마쳐야 되고, 다른 학교들은 굳이 그런 제한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하고 뭐 좀 약간 몇 군데 대학교들이 이제 꼭 4학기 이상 마치는 걸 요구하는데요. 그거 외에는 대부분은 뭐 크게 관련 없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입할 때 과연 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점. 정말 학점 중요하고요. 학점이 이제 4.0 만점에 그래도 좀 좋은 학교를 가려면 3.5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랭킹 100위 안에 그래도 이름이 있는 학교를 가려면 3.5 이상은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3.5, 4.0 만점에 3.5 굉장히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외국 학생,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그러니까 평균 학점이 3.3입니다. 보통은 평균 학점이 3.3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 정도만 해도 3.3 정도만 맞아서 편입할 학교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명문대는 가기 힘들지만, 그리고 내가 평균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3.5는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실제 제가 보냈던 학생들 중에 3.5는 거의 최저 점수예요. 그리고 저희 학생 중에서는 4.0 만점에 4.0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정말 약간 이제 시애틀 센트럴 칼리지를 갔었는데, 그 학교에 약간 전설처럼 남았는데 4.0 만점에 4.0인데 한 학기에 20학점 막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학생인데, 그만큼 이렇게 생각외로 학점을 따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학점 따는 게 안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의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외로. 왜냐면 커뮤니티 칼리지이기 때문에 약간 더 강의를 약간 더 천천히 슬로우리하게, 그 다음에 학생 숫자도 보통 이제 혹시 이제 뭐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데 이제 강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교수님 막 강의하면 이제 굉장히 뭐 한 500명 이렇게 앉아있고 큰 강의실에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 정말 힘듭니다. 질문하기도 힘들고요. 뭐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학적인 거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긴 하기 힘든데, 커뮤니티 칼리지는 보통 한 반에 30명이 잘 안 넘습니다. 그래서 학점 따기가 오히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3.5는 그렇게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내가 이제 명문대 정말 가겠다, 명문대로 점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명문대 학교들은 토플 점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학교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럼 이제 90점에서 100점 정도의 토플을 따셔야 되고요. 그래도 좀 상위 랭킹 학교들 중에서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 이제 잉글리시 101 뭐 이런 이제 과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들으면 그냥 영어 점수 면제해줘라고 하는 학교도 꽤 많아요. 그래서 토플 점수는 일부 학교는 요구하고 또 어떤 일부 학교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내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하면 토플 점수를 따시는 게 좋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토플 점수 100점만은 너무 힘들 거야, 그러면 학점에 주구장창 몰입해서 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갈 학교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명문 학교들은 이제 상위권 한 뭐 40위권 이쪽 안쪽의 학교들은 학점 토플만 보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나 액티비티도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에세이, 그러니까 이제 뭐 리더십 했던 걸 이렇게 쭉 리스트 해와라 이런 개념은 아닌데, 에세이에 내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면서 뭐 어떤 학생회 활동도 했고 클럽을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친구를 도왔고 이런 것들을 에세이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 활동들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문대로 편입을 하시고자 하면 단순히 학점 좋다고 100% 뽑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SAT가 그럼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SAT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서 한 6군데인가 7군데가 요구합니다.
그 외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는 어차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이 힘들거든요. 학점이 거의 만점이라도 편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코넬이나 아니면 이제 콜롬비아는 편입한 친구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저희 학생은 아니었고 그 커뮤니티 컬리지 안에서 다른 나라 학생이었는데 편입한 케이스를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뭐 1년에 한 건 나오거나 뭐 2건 나오거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SAT는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학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토플이나 리더십이나 액티비티 필요하다. 그다음에 명문대는 추천서를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 다닐 때 열심히 교수님들과 혹은 학교 이제 인터내셔널 직원들과 열심히 이제 친분을 쌓아두면 이제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그러니까 정말 실제 저희가 편입에 작년도 올해 거는 아직 뭐 저희가 다 취업을 안 했고요. 작년도에 편입했던 학생이 UCLA, USC, 미네소타, 위스콘신, 워싱턴 이런 데들 다 편입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외로 편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편입을 위해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이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 다 편입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 안에서 대학교들을 불러서 이렇게 박람회를 합니다. 편입 박람회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많이 오고 자기가 자기 성적에 맞춰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도 이렇게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학생회 조직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의지만 있다면 참석할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분 계세요.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가 좋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커뮤니티 칼리지가 수준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게 직업교육을 위한 대학교고 학교가 랭킹이 있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 수준이 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워싱턴주의 CC하고 캘리포니아주의 CC를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학교들이 편입을 워낙 많이 시키고 국제학생 보유 숫자가 많기 때문에 편입의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도 좀 크기 때문에 4년제 대학교들하고 보장 편입 서로 제휴를 MOU를 많이 맺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워싱턴주에 이제 CC 뭐 시애틀 센트럴 CC 컬리지를 가겠다. 그러면 시애틀 센트럴 컬리지를 지원할 때 밑에 제휴된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여기 꼭 안 갈 거긴 한데 그래도 하나 뭐 입학 보장 하나 받고 싶어 하면 틱 하면 입학허서에 아예 레터가 나옵니다.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허서 나오고 따로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입학허가 당신이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점을 한 2.5 정도만 받으면 내가 보장해서 편입해 주겠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레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딴 학교 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마음의 안심이 좀 되고 보장에서 내가 이제 플랜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한 D 내지는 E 정도 되겠죠. 그런 플랜을 하나 더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는 게 워싱턴주의 CC들입니다. 워싱턴주의 CC들이 굉장히 편입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하고 워싱턴 주가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제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밑으로도 많이 가고요. 다른 지역으로 학교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내가 이제 만약에 UC 계열 UC 버클리나 UCLA 나는 진짜 그래도 탑 20, 뭐 21, 뭐 이 정도 되겠지만 뭐 탑의 UC 계열 학교를 꼭 내가 편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CC가 몇 군데 좀 괜찮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푸틸이나 디엔자 이런 학교들 굉장히 편입 많이 하거든요. 편입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UC 버클리나 UCLA 편입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학점이면 이 정도 과에 합격을 할지 안 할지는 어느 정도는 그 입학 카운슬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UC 계열을 꼭 편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말씀을 아마 드릴 게 있는데요. 하이스쿨 컴플리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워싱턴 주 안에 있는 몇몇 커뮤니티 컬리지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는 아니고요. 한 7개인가 8개인가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아도 10학년만 마쳐도 그러니까 이제 고1만 마쳐도 바로 커뮤니티 컬리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2년을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일부 그 고등학교에서 필수적인 학점으로 인정해야 되는 과목들 몇 개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점을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로 볼 때 더 듣는 건 아니고 듣는 과목 중에 몇 개를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 2년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면 워싱턴 주의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고요. 플러스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한 11학년 정도 내가 이제 주로 이걸 많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교환학생 갔다가 한국 돌아왔는데 한국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이제 내신이 안 좋고 미국을 조기유학을 가자니 또 고2, 고3인데 뭐 가서 너무 힘들 것 같고 혹은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자퇴를 했는데 조기유학 가기는 어정쩡하고 또 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굉장히 많이 선택했고요. 실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학 진학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조기유학을 하다가 10학년 1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하이스쿨 컴플리션을 갔습니다. 가서 그 친구도 시애틀 센트럴 갔었는데요. 갔는데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학점 잘 받고 이제 첫 학기 때는 되게 이제 헤맸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헤맨 게 이제 약간 본인의 약간 청소년기의 방학 때문에 좀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학기는 굉장히 잘 보내서 나중에 심리학과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요. 심리학과 편입을 했는데 이제 어드미션을 어디 받았었냐면 존스 홉킨스도 받았었고요. 미네소타 받았었고 그다음에 UC 계열 학교도 몇 군데 받았었고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학비 때문에 존스 홉킨스를 꼭 가고 싶었는데 존스 홉킨스가 심리학으로는 랭킹 5 안에 들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 명문 대학교고 한데 너무 학비가 비싸갖고 결국 이제 미네소타를 선택해서 이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뒤까지 저랑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하이스쿨 컴플리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만약에 환경이 지금 고등학교를 좀 좋은 학점으로 이수할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가면 숙소가 이제 어떤 게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처음에 갈 때는 홈스테이를 제일 많이 합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다 있지는 않고요. 몇 군데 있는데 기숙사를 가셔도 되는데 기숙사가 대부분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는 않고 그다음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서 기숙사를 있으면 선택을 좀 많이 하고요. 없으면 보통은 홈스테이를 한 달 내지 2달을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 홈스테이는 이게 홈스테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안 맞는다는 의미가 그 집주인도 괜찮은 집주인이고 이 학생도 좋은 학생이지만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라이빗 서로 이제 개인차에 대한 서로의 관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이 홈스테이가 그 전 학생은 너무너무 잘 맞았고 잘 했어요라고 해도 그 집을 소개를 심지어 해줘도 그 다음 학생들은 이 집에 굉장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는 한 달 내지 2달, 이제 최소 이제 홈스테이 그 중개업체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지정하는 중개업체가 있는데 그 중개업체가 지정하는 최소 기간만 저희가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은 살아볼만 하거든요. 한 달은 충분히 뭐 어떻게 부딪히건 힘들어도 한 달은 살아볼만 하니까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정 너무 이제 안 맞겠다 하면 친구들하고 자취로 많이 나옵니다. 자취하면 보통 이제 하우스 시어 해갖고 방 뭐 2개짜리 이런 걸 갖다가 이제 2명이 뭐 혹은 3명이 같이 얻어갖고 시어를 해서 쓰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이제 시티에 있으면 이 자취 룸 비용이 좀 비싸고요. 약간 외곽에 있으면 룸 비용이 사실 되게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숙소는 보통 이렇게 정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는 학교를 선정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저희가 이제 다 해드립니다. 이거 프로세스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학허가서를 받아들이고 비자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비자까지 오케이 되면 이제 숙소도 예약하고 출국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냥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간단한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4년제 대학교를 어디를 편입할 건가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만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4년제를 어디를 갈 건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뭐뭐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4년제 학교는 어디를 갈 만하고
결국은 졸업장을 받는 거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졸업장을 받는 게 아니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이 중요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이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는 이제 갈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질문이 하나 올라 있는데요. 시애틀에 컬리지들이 3개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좋나요? 라고 했네요. 시애틀은 컬리지들이 그러니까 약간 시애틀은 독특합니다. 딴 도시하고 좀 달라서 시애틀은 노스 시애틀, 센트럴 시애틀, 사우스 시애틀 3개가 학교가 있는데요. 따로따로 학교입니다. 따로따로 학교인데 3개가 하나가 약간은 학군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서 세 학교가 마케팅도 동시에 해요. 마케팅도 동시에 하고 학교 어드미션도 약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학교가 어디가 좋냐? 이거는 약간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센트럴 시애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도시만의 빌딩들, 그러니까 일반 상가 이제 거리인데 이 빌딩이 있고 저 빌딩이 있고 빌딩 하나가 이제 학교고 그냥 일반 상가 옆에 빌딩이 있고 또 이렇게 옆에 학교 건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스하고 사우스는 약간 캠퍼스가 좀 조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센트럴 시애틀은 정말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걸어서 내려가면 한 5분, 10분이면 이제 중심가에 이제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고 전철역 굉장히 가깝습니다. 전철역 가깝고요. 그리고 저쪽에 그 노스 시애틀은 약간 장점이 학교에서 이렇게 미국은 원래 이제 아르바이트가 학내에서는 아르바이트가 합법이고요. 학교 밖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노스 시애틀은 학교 내 알바를 소개를 이제 잘 해주더라고요. 인텐셔널 오피스가 이제 그런 거 소개를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사우스 시애틀은 약간 항공 쪽이 약간 특화되어 있습니다. 항공 쪽 관련이 좀 특화되어 있어갖고 항공 정비라든가 항공 운항이라든가 이런 거 전공이 좀 좋은 학교가 사우스 시애틀입니다. 또 질문이 하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CC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대학교가 중요합니다. 타겟 대학교가 이제 편입해서 타겟 대학교가 예를 들어 UCLA를 나는 그냥 딴 학교 다 필요 없어. 버클리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어. UCLA를 꼭 가야 돼. 이럴 때는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산타모니카입니다. 근데 산타모니카가 약간 약점이 있어요. UCLA 옆에 있는 데가 산타모니카입니다. 근데 약간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가 완전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약간 이제 번잡한 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약간은 이제 약간 노는 분위기도 좀 많고요. 그런 게 약간 약점이긴 한데 산타모니카가 제일 많이 가고. 그다음에 UC 버클리는 이제 디아블로 밸리 컬리지라고 있어요. 디아블로 밸리 컬리지라고 있는데 버클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디아블로 밸리 컬리지에서 버클리를 제일 많이 편입합니다. 제일 많이 편입하는데 여기도 약간 지역이 약간 그렇게 완전 안전한 지역은 약간 아니라는 이제 그런 현지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좀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저기 둘 다 나는 타겟이에요. 나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니까 뭐 버클리든 LA든 아니면 뭐 밑에 리버사이드든 뭐든 나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래요 하는 경우에 디엔자하고 푸틸이 좀 좋습니다. 근데 디엔자하고 푸틸도 약간 거긴 둘 다 이제 그 실리콘밸리 근처, 샌프란 근처에 있거든요. 둘 다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UCLA는 산타모니카가 특화돼 있어 제일 많이 가고 버클리는 이제 디아블로가 제일 많이 가는데 두 학교 다 합쳐서 누가 제일 많이 가냐 하면 이제 디엔자하고 푸틸이 좀 많이 갑니다. 이 학교들이 이제 약간 둘 다 약간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데가 좋고요. 뉴욕의 뉴욕은 CC를 가시는 게 CC 가시는 것보다 뉴욕은 약간 형태가 약간 달라요. 뉴욕은 시립대 중에서 2년제 컬리지들이 있어요. 뉴욕은 시립대 중에서 2년제 컬리지가 있어서 그런 데를 가시는 게 좋고 사실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른 주들은 주 내에서 졸업을 하면 CC를 졸업하면 주 내에 4년제 어드밴티지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주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주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나온 학생에게 약간 우선권을 줘요. 근데 뉴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뉴욕은 CC를 거의 많이 안 가세요, 솔직히.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CC를 가는 게, 그러니까 뉴욕에서 CC 다니시느니 차라리 약간 한적한 지역에서 4년제를 다니시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뉴욕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이제 퀸즈나 이런 데 빠지면 약간 덜하긴 한데 그런 데조차도 조그만 방 하나에 뭐 월런티비가 2,000불, 3,000불 막 이러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뉴욕은 CC를 많이 안 가세요. 보스턴도 그렇습니다. 보스턴도 사실 CC를 그렇게 많이 가는 왜냐하면 뉴욕이나 보스턴에 그 4년제 주립대학교가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없고 대부분 사립대학교들 위주이기 때문에 굳이 뉴욕이나 보스턴으로는 CC 많이는 안 갑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조금 더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질문이 이제 없으시면 오늘 토요일 날인데 여러분들께 또 설명 들으시고 오늘은 이제 비가 안 와서 딱 날씨가 좋습니다. 딱 날씨가 좋고 선선하고 좋았는데 자 오늘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서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설명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더 나중에라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홈페이지에서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3시부터는 저희가 캐나다 컬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 컬리지와 캐나다 컬리지는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 약간 목적이 다른데 뭐가 약간 다른가 혹시 궁금하시면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는 편입이 목적입니다. 편입이 타깃입니다. 캐나다는 졸업 후에 취업과 영주권이 굉장히 목적이 강합니다. 약간 혹시 들어보고 싶으시면 오후에 3시에 한번 들어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